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최 일구 몸쪽 꽉 찬 돌직구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입니다. 짜증납니다. 힘내십시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리 좀 자제해 주시고요. 자제하겠습니다. 너무 지르지 말아주세요. 예. 자, 대통령 비서거 논란이 정원 유착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까 싶은데요. 자, 이 사태 어떻게 해야 끝날까요? 5글자로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대안을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은 저부터 한번 해볼게요. 5글자. 무엇이 중헌디? 예. 유튜브로 미카엘 채님께서 느는 건 주름하고 한숨이고 앞으로의 비전이 없어요. 1,200원대 환율이 5개월 만에 1,400원 대책 회의를 하고 있는지 애효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예. 민생이 먼저다 이런 말씀이죠. 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추첨해서 건강기능식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기자 첫 번째 쇼미더 뉴스는요. 네, 출구 없는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실이 MBC의 윤석열 대통령 비서거 논란에 대해서 보도 경위를 묻는 공문을 어제 보냈더라고요. 네, 뭐 여러 언론이 보도했는데 그 MBC만 콕 집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도 경위를 상세히 밝히라라는 내용이었는데 그 대통령실 대외협력 비서관의 이름으로 보냈고 지난 26일 오후 6시쯤에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일부 읽어보면 이 보도를 위해서는 사실을 특정하기에 앞서 다양한 확인 노력과 함께 반론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저널리즘의 기본이다라면서 이 공영방송을 표방하는 MBC가 이런 원칙에 부합해 보도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질의한다. 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음성 분석 전문가도 해석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이를 특정했는지 그리고 사실 확인을 위해 거친 절차는 무엇이었는지 미 국무부와 백악관에 왜 입장 표명을 요구했는지 이런 6가지 질문을 쏟아냈고요. 그러면서 이 MBC가 이 사실 확인 위한 노력 없이 보도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가 훼손됐다라고 했고요. 이 국익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라며 조속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네. 배종찬 소장 속이 타나 봐요. 물을 그냥 벌컥벌컥 들고 있는데 한입 떼니까 벌써 다 날아갔네요. 예, 이건 뭐 저만 속이 타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은 이미 속이 까맣게 다 터들어갔습니다. 아니 근데 한 입에 그 생수가 다 들어가요? 이건 뭐 저한테는 거의 요크루트죠. 자,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니까 오전에 여기 MBC 여기 있잖아요. 그죠? 상암도. 상암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의 방문까지 했어요. 여기 사진 보니까 자막 조작 사과하라, 편파 방송 중단하라.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팻말 들고 시위하는 사진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거의 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주변에 봤어요? 요거 옆에서? 취재를 했죠. 그냥 제가 간접적인 취재를 했는데 뭐 곳곳에 주변에 또 국민의힘을 또 응원하는 그런 성격도 있었고 MBC를 응원하는 성격도 있고 말 그대로 이 여야 간에 뭐 이 이념 간에 나누어져서 이 대결하는 그런 양상이 MBC 여기 상암 주변에 사옥 주변이 예. 심지어는 진보 성향의 단체에서는 이 XX들 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또 이 현수막이 플래카드가 내걸릴 정도로 상당히 또 좀 격렬하게 네. 예,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MBC 입장은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네, MBC는 뭐 일관된 입장이 있는데요. 해당 보도는 상식적인 근거 그리고 정당한 취재 과정을 통해서 이뤄졌다라고 여러 차례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 국내 대부분의 언론사가 똑같은 보도를 했음에도 유독 MBC만을 상대로 이 같은 공문을 보낸 것은 MBC를 희생양 삼아서 논란을 수습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도 이 성명을 냈는데요. 이것이 2022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인지 의심스럽다라고 했고 또 최고 권력 집단이 보도 관련해서 공영방송사에 이런 공문을 보내는 것 자체가 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데다가 그 내용이
이게 질의선지 검찰 취조 조서인지 구분이 어려울 지경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존대 형식만 있을 뿐 이 공영방송의 보도 내용을 허위라고 주장하고 이 잘못을 자백하라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네. MBC가 이 영상을 처음으로 보도한 게 이제 지난 목요일 22일 오전 10시 반쯤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근데 이 영상이 이미 그 이전부터 아침부터 온라인상 또 SNS상에서 이제 화제가 됐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 영상과 관련된 글을 SNS에 처음 올린 사람이 MBC가 조금 이따 보도할 것이다. 이런 글을 올린 사람이 민주당 이동주 의원실의 보좌관 최지영 비서관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저 김현정 뉴스쇼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여러 방에서 저 받은 글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네. 거기에 MBC 기자도 아, 함께 있는 방이 있습니까? 참 그랬으면은 되게 저도 약간 쫄렸을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뭐 MBC MBC 기자는 전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비보도를 요청한다, 받아준다고 하는데 어떡하냐. 근데 그러다가 어떤 기자가 이제 MBC는 지금 한다고 한다. 자기가 들은 전원을 또 저한테 전달을 해준 거죠. 그래서 예. 저는 그걸 그대로 이제 뭐 마치 제가 MBC 기자한테 들은 것처럼 댓글이 작성되긴 했는데 그랬던 건 아니고 그런 대화 과정에서 나왔던 소스들을 제가 댓글로 올리게 된 겁니다. 네, 이 최지영 예. 비서관도 전직 기자 출신이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청와대 출입도 했었고 보면은 예, 단톡방에 MBC 기자는 이날 없었다. 그렇죠. 예,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최지용 이 비서관입니다. 이 비서관이 최초로 이 대통령의 비속어 동영상과 관련된 글을 SNS에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그럼 그 정보를 어디서 얻었을까? MBC한테서 얻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단톡방에서 어떤 기자가 그랬다. 그렇죠. 몇몇 단톡방에서 이 정보를 얻었는데 그 단톡방에 MBC 기자는 없었다는 그렇죠. 것이죠. 그러니까 MBC 기자가 그 단톡방의 멤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모르겠으나 이 순간에 MBC 없었다. 기자하고 대화하지는 않았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MBC에 곧 보도된다는 건 어떻게 알았냐? 그 단톡방에 누군가가 MBC에서는 보도한다고 하더라. 그 말을 전해 들은 것이죠. 그렇죠. 이 보통 보면 이 기자들이 이제 이 SNS 단톡방을 잘 사용하잖아요. 예. 타사 기자들하고도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출입처하고도 하고 하긴 하는데 이 다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정원 유착 의혹은 반박을 했습니다. 네, 뭐 아까 들으셨던 대로 이 최지용 비서관 얘기는 그 MBC와 민주당의 육차설은 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라고 했고, 뭐 여기에 민주당이 뭘 해명할 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정보가 이 대통령 발언이 이제 알려졌던 것이 사실 정치부 기자라면 다 알 수 있는 정보였고, 본인도 이 지라시를 처음 받았던 것이 22일 오전 8시 50분쯤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또 기본적으로 이 풀 취재가 각 언론사에 다 내용이 전달이 되는데 이 MBC가 가장 빨리 보도한 것은 아마 의사결정이 가장 빨랐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 가장 중요한 대통령 일정도 이 김건희 여사 팬카페에 공유되는 마당에 이 정도 정보는 정치부 기자라면 다 알 수 있는 정보였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취재 소스가 이제 정보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예. 취재 기자가 담당 데스크하고 이제 보고를 하죠. 일단 그렇죠. 이런 사안이 있는데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정상 기자가 얘기한 대로 MBC는 아마 커뮤니케이션이 좀 빨리 돼가지고 그렇죠. 보도를 먼저 하게 된 것이다. 예, 예. 다른 거는 없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 이걸 보도했던 MBC 기자가 이 신상 털기를 당했다면서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예. 또 한편에서는 다른 노조가 MBC에 대한 비판을 또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MBC의 현장에서 취재를 했던 임모 기자로 알려져 있죠. 이 기자에 대해서 뭐 친민주당 성격이다 또는 뭐 광주 출신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해당 기자는 본인은 뭐 광주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신상털기를 하느냐라고 반발하고 있고요. 자, MBC도 그렇고 방송사에도 여러 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이게 좀 성격이 따라서 다른데 제3노조는 지금 MBC의 운영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제3노조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MBC 뉴스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엠바고라는 것은 보도 금지가 언제 풀리냐며 신나서 떠들썩했다고 한다. 이렇게 이제 MBC
제3노조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내용은 MBC 기자들이 비속어를 들었다면서 다른 기자들에게 전파를 했고 불확실한 소리를 듣고 몇몇이 짜 맞춘 것을 인정한 셈이다라고 제3노조는 네. 비판을 했습니다. MBC 이제 노조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예. 복수 노조가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MBC의 임모 기자라고 저 배 수장이 얘기했는데 예. 이 아나운서실에 동명이인이 있다는 거 네네. 아니에요? 예. 그 아나운서를 자기로 좀 착각해가지고 신상통일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정상 기자 논란이 지금 언론계 전체로 지금 번지고 있단 말이죠. 언론계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언론노조나 기자협회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미 강한 비판 성명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실 기자단 내부에서도 그 이번 대통령실의 행위에 좀 매우 불쾌해하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보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모두가 알기 때문인데. 네. 이 애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 간 것이 예정에 없던 일정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급하게 이 KBS, MBC 기자들이 이제 풀 기자로 투입이 됐던 것이고, 네. 그 때문에 이제 민주당과 MBC가 유착해서 일부러 이런 일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뭐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예. 이제 대통령실 기자들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영상기자협회 회장이 나와가지고 김어준 수석장 나와서 했던 얘기.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네네. 그렇습니다. 보면은 풀 기자단이 세 팀이 있다는 거예요. 1, 2, 3 풀 기자단이 있는데, 1진, 2진, 3진이 있죠. 예, 네. 그렇죠. 근데 워낙은 다른 팀이 그 바이든 대통령 하는 그 행사장 가게 돼 있었는데 예. 교통이 막혀가지고 뉴욕이 워낙 그 교통이 막히잖아요. 정체돼 아, 있죠.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뉴욕이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두 번째 풀단이 이제 거길 가게 된 것이지 예. 무슨 의도가 있거나 그랬던 거는 전혀 아니었다. 그런 건 이런 아닙니다. 그리고 네. 또 실제로 그 영상을 전체적으로 이제 공유를 하게 된 것도 MBC에서 전체 기자에게 보내서 공유한 게 아니라 다른 소속사의 기자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차이가 있는 것이죠. 뭐 그리고 이제 SBS 주영진 앵커가 지적한 바대로 이 다른 언론사들도 모두 원본을 들어보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칭한 것을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보도를 했던 건데 네. MBC만 콕 집어서 좀 이런 대응을 하는 것이 이 비판 언론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언론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MBC가 뭐 자막을 어떻게 붙였든 간에 KBS든 SBS든 다른 종편 방송사 기자든 간에 다 들어보고 할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그럼요. MBC가 저렇게 다 자막을 달았으니까 아무 확인도 안 하고 우리도 이렇게 써야지. 그러는 언론사는 한 군데도 그럼요. 없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제 시청자들이고 국민입니다. 시청자들이 들어보고 그게 아니면은 극도로 또 시청자들도 국민들도 반발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건 지나치다. 자,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여론조사까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것까지도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KBC 광주방송과 UPI 뉴스가 넥스트 위크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지난 26일부터 7일 실시를 한 조사입니다. 네. 자, 뭘 물어봤냐면 윤석열 대통령 미국 행사장에서의 발언이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참 이걸 외국에서 보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자, 바이든이 맞다 61.2, 날리면이 맞다 26.9. 네. 알았어요. 예. 요거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자,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답변에 대한 공감도 비공감 63.6, 공감 33.3으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자, 정상이죠. 논란의 이 출구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여러 뭐 정치 평론가 분들 얘기도 그렇고 뭐 해외 사례도 그렇고 사실 처음부터 사과를 했으면 간단하게 끝났을 일이다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설령 바이든 대통령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뭐 날리면이라는 얘기를 했더라도 욕설을 한 것은 뭐 그렇죠. 지워지지 않는 네. 사실이니까. 딴 거는 다 그렇다 치더라도 네네. 국가 원수가 해외에서 욕설을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 좀 이런 얘기는 조심했어야 맞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유감 표명을 했으면은 이제 쉽게 끝났을 수 있는 일이었는데 문제는 지금 이 논란이 이 대통령실과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MBC와 민주당이 짜고 만든 논란이다. 좀 이렇게 가고 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너무 멀리 온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면은 이 사과 표시는 이제 물 건너갔다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네. 이 해결책을 뭐 MBC를 처벌하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뭐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네.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자유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이번 유엔 연설에서도 그렇고 예. 그야말로 언론의 자유 보장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아이템 하고요. 대통령 비서가 논란 사태와 관련해서 5글자 청취자분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몇 분 살펴보겠습니다. 양심은 있냐? 5글자죠. 인정과 사과. 민생 챙겨라. 징글징글이요. 뭐 추가로 설명해 드릴 게 없을 것 그럼요. 같아요. 5글자 하면 저는 그게 생각나는데 인생 뭐 있니? 그거하고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따 끝에 또 할 거예요. 부메랑 된다. 가화만사성?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가화만사성? 예? 국민의힘 내부를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 국민이 하나가 돼야지 잘 예. 산다. 오, 야. 국민의힘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중요한 날이거든요. 또 예. 28일 이준석 전 대표 문제. 예. 아, 국민의힘 내부. 그렇죠. 예. 과하만 저는 대한민국 국민 얘기하는. 오케이. 자, 경제 황천길이다. 경제 황천길. 이제 5개월. 5글자 보내주셨는데 이제 5개월. 뭐가 5개월인지는 다 아시겠죠? 예. 자, 정상 기자 두 번째 쇼미더뉴스 뭐예요? 네. 두 번째 쇼미더뉴스는 국회 연설 이재명 대비입니다. 예, 오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했는데요. 일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조문 없는 조문 외교, 굴욕적 한일 정상회담은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서 책임 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개헌 얘기도 했어요. 4년 중임제로. 예. 그러니까 후년 총선하는 날 개헌 투표도 같이 해보자 그렇죠. 이런 얘기 같고. 가능한 네. 거죠. 예. 그리고 또 외교 논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어요. 네, 좀 전에 들으셨던 대로 이재명 대표는 이번 대통령의 영미 순방이 이 정부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라고 지적했고요. 조문 없는 조문 외교, 굴욕적 한일 정상 회동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격을 훼손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논의 그리고 한미 통화 스와프는 이 순방의 핵심 과제였음에도 꺼내지 못한 의제가 됐다라고 비판했고요. 민주당은 국익 우선 이 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경제 영토 확장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하되 이 국익과 국가 위상 훼손에는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이 초보로 규정한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오늘 이재명 대표의 대표 국회 연설에서도 그 내용이 포함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정치가 아직 경험이 많지 않아서 좀 조언도 해달라.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세기를 박았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초보나 이런 것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 사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판을 마다마땅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죠. 네, 이재명 대표 이제 개헌 어떤 내용이었어요? 네, 뭐 개헌 관련해서 얘기를 했던 것은 일단 그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이로써 책임 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이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4년 중임제 외에도 결선 투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이 감사원의 국회 이관, 생명권, 환경권, 정보 기본권, 동물권 도입,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 강화 등을 개헌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개헌을 꺼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국민 여론입니다. 지금 나 전 대통령 취지를 그리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이 부분은 결국 87년도 직선제 개헌 이후에 우리 정치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네. 기업도 문제가 많아지만 기업은 요즘에 ESG를 이야기합니다. 사회공헌도 이야기합니다. 기업인들의 인기는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노사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만 두 가지 점을 강조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재명 대표는 이제는 정치 개혁을 할 때다. 그래서 총선 때 이 국민투표를 하자. 하나는 뭐냐? 바로 나 전 대통령으로 제왕 대통령이 안 되도록 하자. 두 번째로는 국무총리도 얼마나 제 역할을 못하는 그런 참
모습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 부통령 4년 중임제로 가야 된다는 것을 네. 또 재차 강조하는 것이죠. ESG 경영이라고 그러셨는데 예. 이 뭐의 약자죠? ESG가? ESG가 Environmental, Social 그리고 Governance의 약자. 오. ESG. 야,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MSG죠. MSG요? 농담입니다. 자,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이제 한마디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북한이 핵을 방어용이 아니라 선제 공격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충격적이고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하면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 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 이것을 이제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북한만을 위한 일방적 정책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라면서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는 단호하게 변화를 요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들은 국민의힘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신랄합니다. 이재명 대표 이제 오늘 연설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재명 대표야말로 범죄자가 아니냐. 사법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운운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아주 정말 신랄할 비판을 했습니다. 아주 맵게 비판했다. 예. 자, 대통령 비서관 논란 사태와 관련한 5글자 몇 분 더 살펴보겠습니다. 속이 탄다 타. 5글자 맞죠? 속이 탄다 타. 물가 잡아라. 무건 수행해. 울고 싶어라. 선택적 자유. 다 뭐 의미 풀이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은데 요 한 분의 문자 5개는 좀 이거는 좀 안진걸 TV 5글자긴 한데 오늘 대통령 비서고 논란과 상관이 있을까요? 안진걸 TV 홍보하려고 해놨나요? 안진걸 소장 얘기하다 보니까 징글징글해. 네. 안진걸 TV는 세상의 모든 이슈를 다루죠. 자, 마지막으로 두 분도 한 줄 평 해주기 바랍니다. 대통령 비서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논란 종지부를 좀 찍을 수 있을까요? 두 분도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보십시오. 예. 5글자로. 자, 예. 뚱커벨부터 하세요. 3, 2, 1. 고마해 XX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뭐가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기는 예? 몇 글자에 지금 한 주옥 같아요. 15글자는 했는데. 고마해 XX. 그다음에 이거는 비속어이기 때문에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자, 이어서 정상근 기자 해주세요. 3, 2, 1. 쇼미더 사과. 쇼미더 뉴스에 걸맞게 네. 쇼미더 사과. 야, 아니, 오늘- 라임 좋고. 오늘 김현우 PD가 정신줄 놓은 것 같아요. 저거밖에 준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저 천효진 PD 없어가지고 아. 혼자서 밖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예. 예. 허겁지겁 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게 아니고 저거래. 두 분이 9월 마지막 출연이라서 그냥 확실합니다. 우리 들은 거래요. 끝인가요 이제? 아니 9월의 9월의 마지막. 끝이야.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봐야 되니까. 예.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